미국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예. 어떤 것을 받아주고 주겠다. 모든 이제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하더라도 이 기준금리는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하게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조달금리, 빌리는 금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취임 이후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장 환율과 금리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자산과 직결되는 요인들이라 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미즈은행 변정규 전무에게 앞으로의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가 지난달 20일 취임했으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네. 한 1년 지나는 느낌? 정말 막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그런 기분이에요. 어떠세요? 네, 전무님?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준비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임하자마자 4일 안에 수십 건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요. 네. 이것을 발효를 시키고 이런 것들은 많이 준비를 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쏟아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금 혼돈하고 있다. 그리고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 나라들도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의견도 분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에 네. 놓이게 됐습니다. 가자지구 점령하겠다라는 거. 그거 좀 선 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정치 외교 문제를 마치 무슨 재개발 프로젝트 접근하듯이 이게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라 그런가요? 글쎄요, 이렇게 땅이잖아요. 가자지구도. 가자지구가 프랑스에 가면 리비에라 해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니스라고 하면 잘 아는 휴양지. 프랑스 남부의 휴양지와 같은 모델을 만들겠다. 부동산 개발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익에 몰두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방 버릴 수 있고 어떻게 미국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최근에 다보스 포럼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열리는 네. 겨울에 이제 스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보스가. 네, 이번에 유럽에서 열렸죠? 네, 예. 이 다보스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돈을 많이 내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세계 유수의 그런 유명 인사들이 와서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특별 연설로 화상 회의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EU한테 많은 경고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EU와의 무역 그리고 각국의 무역 수지 불균형에 대해서 미국과의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토로했고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가장 저는 인상 깊게 네. 본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로 merit-based country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미국은 merit-based country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 트럼프 시기에는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예. 어떤 것을 받아주고 주겠다. 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merit-based country가 된 미국에 대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예.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카 온리 같아요. 트럼프 보면. 거기서 왜 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금리 인하해라. 거의 이거 아닌가요? 네, 공개적으로 이제 금리는 당장 immediately라는 표현을 썼어요. 당장, 지금 당장 끌어내려라.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예. 내리라고 내릴 것이다 하고 확신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중앙은행장인 연준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갖다가 내릴 것을 지시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죠. 독립기구잖아요. 독립기구에서는 연준은. 네. 조금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두 다 안 그래도 이제 사실상 이번에도 금리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동결로. 예, 네. 동결이 이루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SNS에서 이것을 반박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파월과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못 내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가 정책을 실행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것을 네. 갖다 해결하고 미국을 다시 뭐 원더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면서 니네 잘못이더라라고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동결이었어요, 이번에는. 네, 만장일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균열이 생길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이제 물가, 미국의 물가가 12월 말 기준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PC가 한 2.6%? 네, 네. 전체적인 PC가 2.6% 헤드라인이 그리고 이제 그 코어. 코어 PC, 핵심 PC가 약 2.8% 뭐 작년 대비 네.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상당히 끈적끈적하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예. 빨리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업률은 아직도 4% 초반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의 뭐 고용 수준도 견조하다. 4% 초반이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으로 미국의 그렇게 입장에서는 봐야죠. 예. 예전에는 막 10% 넘어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려면 물가가 안정이 되든지 아니면 고용이 악화가 되든지 맞습니다.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아이러니컬하게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도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파월 의장이 원하시는 거는 고용이 악화돼서 실업률이 확 늘어나면은 그러면은 인하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원하셨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고용에 대해서 어떠한 뭐 안 좋은 그런 조짐이 일어난다면 네.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민자를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실업률이 나빠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12월 말 기준 구인자 수, 네. 구인자 수를 갖다가 이제 뭐 줄여서 졸트 리포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졸트 리포트라고 하는데 12월 말 기준 이 졸트 리포트의 구인자 수가요 꽤 줄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시장 예측치는 약 800만 명 정도의 구인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740만 명. 그러니까 네.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고용주의 니즈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냐 시장이 조금 고용이 굉장히 타이트했는데 경직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인자 수가 많이 늘면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기가 굉장히 어떻게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도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조금 식고 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비농업 부문, 과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추구하는 그 마가 정책의 가장 큰 두 가지 키워드라고 하면 저금리 그리고 약달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연준은 당장은 금리를 내릴 것 같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은 트럼프와 어떤 연준의 뭐라고 할까요? 긴장 관계? 이거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파월 의장, 중앙은행장과 미국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두 사람은 백척간두에 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다. 네.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예. 그것을 갖다가 모티브로 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많았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종식시키는 발언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그 당사자는 다름 아닌 미국의 신임 재무부 장관인 스코트 베센트예요. 베센트. 월가 출신이잖아요. 예. 베센트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월가에서도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무 경험도 아주 풍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얘기하기를 자기는 트럼프의 얘기를 갖다 좀 완화시켰어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이 뭐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자기는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합리적인 어조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는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럴 필요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입니다. 예. 은행 간에 서로 빌려주는 그렇죠. 콜금리죠. 하루 콜금리, 오버나이트, 그다음에 그 콜레이트가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이 콜금리는 단기금리잖아요. 단기금리를 조정해봤자 필요 없다는 자기는 큰
뭐 어떻게 보면은 효익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 US 트레저리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굉장히 중요한 금리이긴 합니다. 조절하는 것을 방점으로 삼겠다 이렇게 대신 얘기를 했어요. 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미국의 그 조달 금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기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표가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조달 금리. 다른 사람들이 이걸 빌릴 때 굉장히 중요한 금리가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얘기할 때 모게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집을 갖다가 많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유자가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 모게지 담보가 다 대출이 네. 들어가 있는데 이 담보 대출에 기준되는 금리가 사실상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담보 대출이 아닌 신용 대출을 하더라도 이 기준 금리는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하게 돼 있고요. 심지어 미국 사람들이 쓰는 신용카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산정 금리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보통 기준 금리로 들어갑니다. 이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미국의 그 금리, 시장 금리죠.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조달 금리, 빌리는 금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빌리는 금리를 내릴 수가 있으면 네. 미국의 기업들이나 가게는 조금 이런 데 대한 코스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고요. 네. 뭐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도 조금 더 채산성이 좋아지죠. 좋아지죠. 네, 주가 올라갈 거고. 예, 주가 올라갈 거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베센트는 자기는 신년물 장기 금리에 어떻게 보면 더 주안점을 둘 것이고 연준이 결정하는 결정하는 기준 금리는 자기는 그것은 간섭하지 않겠다. 인터피어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